옛성 모퉁이 버드나무 까치 둥우리 위에 푸르둥한 하늘이 얕게 드리웠다. 토끼우리에서 하얀 양토끼가 고슴도치 모양으로 까칠하게 웅크리고 있다. 능금나무 가지를 간들간들 흔들면서 벌판을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채 녹지 않은 눈 속에 덮인 종묘장 보리밭에 휩쓸려 돼지우리에 모질게 부딪힌다. 우리박 내 귀의 말뚝안에 얽어매인 암돼지는 바람을 맞으면서 유난히 소리를 친다. 말뚝을 싸고 도는 종묘장 씨돛은 시뻘건 입에 거품을 뿜으면서 말뚝의 뒤를 돌아 그 위에 덥석 앞다리를 걸었다. 시꺼먼 바위 밑에 눌린 자라 모양인 암돼지는 날카로운 비명을 울리며 전신을 요동한다. 미끄러진 씨돛은 개걸떡거리며 다시 말뚝을 싸고 돈다. 앞뒤 우리에서 응하는 돼지들의 고함에 오후의 종묘장 안은 떠들썩했다. 반시간이 넘어도 여의치 않았다. 둘러싸고 보던 사람들도 흥이 식어서 주춤주춤 움직인다. 여러 번째 말뚝 위에 덮쳤을 때 육중한 힘에 말뚝이 와싹 무질어지면서 그 바람에 밑에 깔렸던 돼지는 말뚝의 테두리로 벗어져서 뛰어났다. 어려서 안 되겠군. 종묘장 기수가 껄껄 웃는다. 황소 앞에 암달 같으니 쟁그러워서 볼 수 있나? 에이, 겁을 먹고 달아났는데? 농부는 날쌔게 우리 옆을 돌아 뛰어가는 돼지의 앞을 막았다. 달포 전에 한 번 왔다 갔으나 씨가 붙지 않아서 또 끌고 왔는데요. 시기는 겸연쩍어서 얼굴을 붉혔다. 아무리 짐승이기로 저렇게 어리고야 씨가 붙을 수 있나? 농부의 말에 시기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에이, 빌어먹을 놈의 짐승. 무안도 무안이려니와 귀찮게 구는 짐승에 시기는 화를 버럭 내면서 농부의 부축을 하여 달아나는 돼지의 뒤를 쫓는다. 고무신이 진창에 빠지고 바지춤이 흘러내린다. 돼지의 허리를 메인 발을 붙잡았을 때 그는 홧김에 발을 뒤로 잡아 놔꾸며 기운껏 매질한다. 어린 짐승은 바들바들 뛰면서 비명을 울린다. 농가 1년의 생명선, 좀 있으면 나올 제1기 세금과 첫여름 감자가 나올 때까지의 가족의 양식에 예산의 부담을 맡은 이 어린 짐승에 대한 측은한 뉘우침이 나중에는 피련코 나련마는 종묘장 사람들 숲에서의 무안을 못 이겨 시기에 흔드는 매는 자연 가련한 짐승 위에 잦게 내렸다. 그만 갖다 매시오. 말뚝을 고쳐 든든히 받고 난 농부는 시기에게 손짓한다. 겁과 불안에 떨며 허둥거리는 짐승을 이번에는 이걸 더 든든히 말뚝 안에 우겨 넣고 나무떼를 가로질러 배까지 떠받쳐 올려 꼼짝 요동하지 못하게 탐탁하게 얽어매었다. 털몸을 근실근실 부딪히며 그의 곁을 궁싯궁싯 굼도는 씨돛은 미처 시기의 손이 떨어지기도 전에 화차와도 같이 말뚝이를 엄습한다. 시뻘건 입이 욕심에 목매어서 풀무같이 요란히 울린다. 깔리운 앞밈은 목이 찢어져라 날카롭게 고함친다. 둘러선 좌중은 일제히 웃음소리를 멈추고 일시 농담조차 잊은 듯하였다. 문득 분이의 자태가 눈앞에 떠오른다. 시기는 말뚝에서 시선을 돌려 딴전을 보았다. 분이 고것 지금은 어디가 있는구? 제2기분은 세려 1기분 세금조차 밀려오는 농가의 형편에 돼지보다 나은 부업이 없었다. 한 마리를 1년 동안 충실히 기르면 세금도 세금이려니와 잔돈푼의 가용돈은 훌륭히 우러나왔다. 이 돼지의 공용을 잘 아는 시기다. 푼푼히 모은 돈으로 마을 사람들의 본을 받아 종묘장에서 가준한 양돼지 한 자웅을 사놓은 것이 자는 여름이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새까만 자웅을
시기는 사람보다도 더 귀히 여겨 가주 사왔던 무렵에는 우리의 넣기가 아까워 그의 방 한 구석에 짚을 펴고 그 위에 재우기까지 하던 것이 저지 그리워서인지 한 달도 못 되어 순놈이 죽었다. 나머지의 암놈을 시기는 애지중지하여 단 한 벌에 그의 밥그릇에 물을 받아 먹이기까지 하였다. 물도 먹지 않고 꿀꿀 앓을 때에는 그는 나무하러 가는 것도 그만두고 종일 짐승의 시중을 들었다. 6달을 키우니 겨우 암퇴지 티가 났다. 달포전에 시기는 첫 시험으로 심리가 넘는 종묘장으로 끌고 왔었다. 피돈 50전이나 내서 씨를 받은 것이 종시 붙지 않았다. 시기는 화가 났다. 때마침 정을 두고 지내던 이웃집 분이가 어디론지 도망을 갔다. 시기는 속이 상해서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늘 뾰루통해서 쌀쌀하게 대꾸하더니 그 고운 살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고 늙은 아비 혼자 둔 채 기어이 도망을 가버렸구나 생각하니 분이가 괘씸하였다. 그러나 속 깊은 박초 씨의 일이니 자기 딸 조처에 무슨 꿍꿍이 수작을 대었는지 도무지 모를 노릇이었다. 청진으로 갔느니 서울로 갔느니 며칠 전에 박초 씨에게 돈 10원이 왔느니 소문은 갈피갈피였으나 하나도 종잡을 수 없었다. 이래저래 상할 대로 속이 상했다. 능금꽃 같은 두 볼을 잘강잘강 씹어먹고 싶던 분이인 만큼 시기는 오늘까지 솟아오르는 심화를 억제할 수 없었다. 다 됐군. 딴 점만 보고 섰던 시기는 농부의 목소리에 그쪽을 보았다. 시도튼 만족한 듯이 여전히 꿀꿀 짖으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빙빙 돈다. 파장우의 광경이었만 분이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기는 몹시도 겸연쩍었다. 잠자코 섰는 까칠한 암퇴지와 분이는 자태가 서로 얽혀서 그의 머릿속에 추근하게 떠올랐다. 음란한 잡담과 허리 꺾는 웃음소리에 얼굴이 더 한층 붉어졌다. 환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면서 시기는 얼거매었던 돼지를 풀기 시작하였다. 농부는 여전히 개걸떡거리며 어른어른 싸도는 욕심 많은 씨돛을 몰아 우리 속에 가두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장부에 이름을 올리고 50전을 치러주고 종묘장을 나오니 오후의 해가 느지막하였다. 능금밭 건너편 양옥관사의 지붕이 흐린 석양에 푸르댕댕하게 빛난다. 옛성 어귀에는 드나드는 장군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한다. 성 안에서 한 차의 버스가 나오더니 폭넓은 2등 도로를 요란히 달려온다. 돼지를 몰고 길 왼편 가으로 피한 시기는 부뜩 지나가는 버스 안을 흘끗 살펴본다. 분위를 잃은 후로부터는 그는 달아나는 버스 안까지 조심스럽게 살피게 되었다. 일전에 나남에서 버스 차장 시험이 있었다더니 그런 대로나 뽑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분이의 간 길을 이렇게도 상상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장인 한 바퀴 돌아올까? 북문어기 성 밑 돌틈에 돼지를 매놓고 시기는 성을 들어가 남문거리로 향하였다. 분이가 없는 이제 장군의 눈을 피하여 으슥한 가게 앞에 가서 겸연쩍은 태도로 매화분을 살 필요도 없어진 시기는 석유 한 병과 마른 명태 몇 마리를 사들고 장판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 동네 사람의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기에 그는 곧게 성 밖을 나와 마을로 향하였다. 어기죽거리며 돼지의 걸음이 올 때만큼 재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질할 용기는 없었다. 철로를 끼고 올라가 정거장 앞을 지나 오촌포 한 길에 나서니 장보고 돌아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문드문 보인다. 산모퉁이가 바닷바람을 막아 아늑한 저녁빛이 한 길 위를 덮었다.
산 위에는 전기의 고가선이 솟고 산 밑을 물줄기가 돌아내렸다. 온천 가는 넓은 도로가 철로와 나란히 누워서 남쪽으로 줄기차게 뻗쳤다. 저물어가는 강산 속에 아득하게 뻗친 이 두 줄의 길이 새삼스럽게 시기의 마음을 끌었다. 걸어가는 그의 등 뒤에서는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기차 소리가 아련히 들린다. 벼랑간 시기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길로 아무데로나 달아날까? 장에 가서 돼지를 팔면 노자가 되겠지? 차 타고 노자 잘하는 곳까지 달아나면 그곳에 분이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들었는지 공장에 들어가기가 분이의 소원이더니 그곳에서 여직공 노릇하는 분이와 만나 나도 노종자가 되어 같이 살면 오죽 재미있을까. 공장에서 버는 돈을 달마다 고향에 붙이면 아버지도 더 고생하실 것 없겠지. 돼지를 방에서 기르지 않아도 좋고 세금 못 냈다고 면소 서기들한테 밥솥을 빼앗길 염려도 없을 테이지. 농사같이 초라한 업이 세상에 또 있을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못 살기는 일반이니. 분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돼지를 팔면 얼마를 받을까? 암돼지, 양돼지? 날카로운 소리에 번쩍 정신이 깨었다. 찬바람이 휙 앞을 스치고 불시에 일신이 딴 세상에 뜬 것 같았다. 눈 보이지 않고 귀 들리지 않고 잠시간 전신이 죽고 감각이 없어졌다. 캄캄하던 눈앞이 차차 밝아지며 가물가물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귀가 뚫리며 요란한 음향이 전신을 쓸어 없앨 듯이 우렁차게 들렸다. 우레소리가? 바닷소리가? 바퀴소리가? 벼랑간 눈앞이 환해지더니 열차의 마지막 바퀴가 쏜살같이 눈앞을 달아났다. 기차! 다 지나간 이제 시기는 정신이 아찔하며 몸이 부르르 떨린다. 진땀이 나는 대신 소름이 쭉 돋는다. 전신이 불시에 비인 듯이 거뿐하다. 글자대로 전신이 비었다. 한쪽 팔에 들었던 석유병도 명태마리도 간 곳이 없고 바른 손으로 이끌던 돼지도 종적이 없다. 돼지! 돼지고 무어고 미친놈이지? 어디라고 건널목을 막 건너? 따귀를 철썩 맞고 바라보니 철로 망보는 사람이 성난 얼굴로 그를 노리고 섰다. 돼지는 어찌 됐단 말이오? 어젯밤 꿈 잘 꾸었지? 네 몸 안 친 것이 다행이다. 아니, 그럼 돼지가 치었단 말이오? 다음부터 차에 주의해. 독하게 쏘아붙이면서 철로망구는 시기의 팔을 잡아 낚고 건널목 밖으로 끌어냈다. 돼지가 치었다니. 2번 종묘장에 가서 씨를 받은 내 돼지, 암돼지, 양돼지. 엉겁결에 외치면서 훑어보았으나 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었다. 흔적조차 없다니. 기차가 달롱 들고 간 것 같아서 아득한 철로 위를 바라보았으나 기차는 벌써 그림자조차 없다. 한 방에서 잠재우고 한 그릇에 물 먹여서 기른 돼지, 불쌍한 돼지. 정신이 아찔하고 일신이 허전하여서 시기는 급시에 그 자리에 푹 쓰러질 것 같았다.